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7월 23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74.29포인트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보이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2381억을 순매수, 기관은 23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12.12포인트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250억을 순매수, 기관은 556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승 영향에 반도체주가 반등했지만은 이번 주 대형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거래량은 많지 않으면서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6.2원 0.14% 하락을 3시 30분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새벽 2시에 마감을 하고요. 미국 기술주 반등에 위험 선호 심리 강화에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은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대봉 LS 신고가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큐라틱스, DXVX, 대화제약, 라파스 등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28년 1,300억 달러, 약 180조 원의 규모로 성장 예상되는데 작년 1조 3천 원의 매출고를 올림 삭센다에 대한 특허가 이제 올해 만료될 예정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연내 비아트리스, 테바, 노바티스 등 이 글로벌 제약사 세 곳이 이 노보노디스크와 특허 소송을 벌인 이후에 합의하면서 올해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국내 제약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삭센다 바이오시밀러를 펩진과 한두기 준비 중이고 한미약품은 자체 파이프라임을 가동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요. 또한 인벤티지랩은 블록버스터 비만약 이고비와 같은 성분인 세마클루타이드의 약효 지속기간을 1개월까지 늘린 주사제 IVL-3021을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고 유한양행과 올릭스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일라일리는 지난 1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MMPA의 체질량 지수 BMI가 28 이상이거나 24 이상이면서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 이 대사질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 감량용으로 제파운드를 중국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일라일리가 제파운드로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다만 중국 내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의 일부 상승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사퇴 후에 트럼프와의 지지율이 격차가 축소되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와의 지지율 접전의 소식이 나오면서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의 대마초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오성 첨단 소재, 화일약품, 비엘팜텍, 에머리지, 한국 BNC 등 마리아나 대마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일부 종목의 강세가 보였습니다. 반면에 트램프 수혜주로 꼽히는 히림, SY스틸렉, 인디에프, 일신석재, 삼부토건, 해인, 다스코 등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경협 관련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태로 11월 미 대선이 카말라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바이든 사태 이후 해리스와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가 바이든 사태 당일인 현지 시간 21일부터 22일까지 등록 유권자 4,000명을 조사한 결과 전국 단위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47%로 해리스는 45% 지지율과 2포인트로 차이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접전으로 보였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6포인트 앞선 때보다도 간격이 축소된 수치입니다.
지능형 로봇, AI 로봇 관련 종목들에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머스크 테슬라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 시험 생산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티라이주텍이 급등, 이렌시스, 두산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크라우드웍스, 휴림 로봇, 에브리봇, 스맥 등 일부 지능형 로봇, AI 로봇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 개발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내년에 공장에 배치를 하고 2026년에는 내후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옛날 트위터 이름인데요. X에게 테슬라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을 해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고 내후년에는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주가가 5.15%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지능형 로봇, AI 로봇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의 오늘 오후에 반등이 있었는데요. HD 현대엘렉트릭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HD 현대엘렉트릭 신고가, 재롱전기 반등, LS 일렉트릭 신고가, 효성중업, 재롱산업, 강원전성 등 일부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결기준 매출액이 9,1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7%, 영업이익은 2,1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57.14%, 순이익은 1,612억 원, 전년 대비 331.01%,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의 경우 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전력기기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8% 증가를 했습니다. 이 배전기기와 회전기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배전기는 42.9%, 회전기기는 16% 증가를 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고 영업이익률은 22.9%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2분기 수주액은 8억 8천만 달러로 약 1.2조 원으로 상반기 누계 2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연간 수준 목표도 37억 4,300만 달러로 61.9%를 달성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52억 5,200만 달러를 채웠으며 전년 동기 대비 4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HD 현대엘렉트릭 관계자가 AI 산업 확장과 전기화 추세에 따라서 전력기기 수요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고 효율적인 투자로 시장 수혜를 극대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지속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확대 기대감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라메디텍, 메디톡스, 한국 BNC, APR 등 미용기기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에서 화장품 판매가 급증한 데 이어서 가정용 미용기기 홈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가정용 미용기기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0% 늘어났고 미용기기 수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용 미용기기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9,730만 달러, 약 1,300억 원으로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도 124%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난해 연간 수출 금액은 1억 1,520만 달러, 약 1,500억 원의 약 84% 수준이고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난해 연간 수출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연간 수출액은 역대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해외 소비자들도 안티에이징, 노화되는 것을 막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 사용이 늘었고 한국인들의 꼼꼼한 기초 화장품을 따라가기 위한 미용기기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멀티플 상향 전망 소식에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관련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LG 만도 등 자동차 대표주와 한중 엔시스, 사면, 에코볼트, 성창 오토텍, 화신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완성차들의 실적이 분기별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멀티플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실적이 둔화될 이 피크 아웃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며 하지만 구조적으로 개선된 브랜드력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지속 가능하고
실제로 공급 정상화에도 경쟁사 대비 또 차별화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락 사이클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실적 고점과 저점 편차를 축소해 줄 것이고 주주 환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국 멀티플 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또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기차 캐즘 속에 하이브리드 차로의 이 재빠른 생산 비중 조정과 또 고수익 차종 중심 판매 믹스 개선, 미국 판매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4조 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제 25일 날 이번 주 목요일, 기아는 26일 금요일 날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19일 인도네시아와 민간 충전 사업자 6개 업체와 현대 전기차 충전 연합체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 전기차를 타고 마이 현대 애플리케이션 회원에 가입하면 결제 수단 없이 연합체에 소속된 타사 충전 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고 현지에서 하나의 앱으로 여러 업체의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업체는 현대차가 또 인도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수익성 개선 기대와 수출 성장 잠재력 유효 분석 후에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CJ제일제당, 농심, 우둠지팜, 롯데헬푸드, 상암식품, 빙그레 등 일부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원가 부담 완화가 이어져서 2분기도 음식료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가 유효하다고 한증권사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밀 선물 가격이 19.9%, 온당은 11.3% 하락하는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낮아졌고 특히 산명식품을 비롯해서 롯데헬푸드, 빙그레 등 지난 1분기 매출의 원가율 하락으로 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기업이 2분기도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음식료 업종에 대한 실적과 투심 개선 기대감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또 주류, 음료, 제과, 소재 등 여러 품목에서 판가 인상이 이루어졌고 원가 흐름도 안정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영업 마진율 상승에 큰 무리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가 더 높아지고 있어서 수출 가속화 흐름도 이어질 전망이고 실제로 라면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국내 식품료 수출 연평균 성장률이 2014년에서 18년에 3.3%에서 2019년 23년까지 5.2%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K푸드 열풍은 여전히 뜨겁고 이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해외 시장 확대 모멘텀과 시장의 투심도 한창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목가 이 목표 주가 61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앱툰테어먼트 네이버 앱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앱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아침에 차익 실현이 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앱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앱툰에 이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 매수의 투자 의견과 62달러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19일날 현지 시간으로 마감한 이 네이버 앱툰 엔터테인먼트 종가 대비 3배 이상의 목표 주가고 골드만삭스가 앱툰 엔터테인먼트가 웹툰 시장과 이 광범위한 크리에이티브 경제에서 유리한 이주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또 제품 믹스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된 역학, 최적화된 수익 배분 계약과 연구개발, 일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일관적이라는 것도 특성으로 인해서 마진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앱툰과 앱소설 플랫폼에 크고 확장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노출이 돼 있고 현재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은 2029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지난밤에 네이버 앱툰으로 알려진 앱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6.97%를 급등하면서 공모가인 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또 에버코어 ISI도 앱툰테인먼트에 대한 커버를 시작했는데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30달러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코아시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온테크, 오르스 테크놀로지, JMB 등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연간 흑자 전환 전망과 599.99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도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는 바이든 대선 후보가 사퇴 속에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상승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습니다. 4% 상승했는데 또 엔비디아 4.76, AMD 2.82, TSMC 2.16% 이렇게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걸리지 않는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칩을 개발 중이라고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내 주요 유통업 협력업체의 하나인
인스포와 함께 현지 시장을 겨냥한 새 AI 칩을 출시하고 유통을 준비 중인 것으로 해당 칩의 이름은 B20이라고 임시로 정해졌고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 기조에 접촉되지 않을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